안희정 전 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정말 반발이 거셉니다. 여성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백 변호사가 네. 판결의 취지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좀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도지사의 차기 대권 후보.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위력을 행사했느냐가 문제인데 네. 사실 판사는 신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김지은 씨의 진술하고 전후의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황을 보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이런 류의 사건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관계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많이 봐요, 피해자가.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피해를 봤다는 러시아에서의 첫 번째 사례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안희정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고 저녁에 와인바에 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지인에게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듯한 그런 SNS를 보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네. 그렇다면 소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일각에선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비서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거는 오히려 더 위력을 입증해주는 사안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판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누군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는 최소한 성관계 할 당시에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단체나 네. 김지은 씨 측에서는 그러면 뭐 성범죄, 성폭행 당한 사람이 당한 그 뭐 피해자다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성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 그럼 부인은 청소년이라면 관음하고. 무죄 판결 직후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판결 취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적 자결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여성이라면, 성인 여성처럼 보이는 청소년이라면 모두가 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적의 논리가 됩니다. 사법부는 오늘 성폭력에 대한 사법체계,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입법부로 자신의 책임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 사법부의 몫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 운동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입니다. 저항하기도 거부하기도 어려운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재판부는 결국 모든 것을 입법 민의로 돌리려는 무책임을 보였을 뿐입니다. 여성계 주장이 이제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주장하는데 여러 정황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처벌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뭐 분명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데 그럼 어디까지 분명하게 저항해야 되느냐. 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뭐 같이 와인바를 갔다는 것만으로 그러면 이른바 피해자다운 게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쪽으로 모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여성들의 의견은 그런 거죠. 네. 지금 백성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황을 심리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의 판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면 이 재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 일어나는 아주 은밀한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 물리적인 어떤 물증들이 있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마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증이 정확하게 있기가 어려운 이런 성폭행,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증거와 물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여성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또 법원 입장대에서 보면 그냥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 정황 증거에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 케이스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또 그러면 잘못된 판단할 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판사도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증거나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증거나 물증으로 봐서는 안희정 지사가 위력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 증명이가 부족하고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행 형사법은 네. 물증이 뚜렷하게 없는데 네. 여성은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안 했다고 하면 네. 어떻게 판결합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있으면 유죄 판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후의 사정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다가 그 이후에 나머지는 다 정황입니다. 증인들의 진술, 김지은 씨가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지금 어쨌건 현장에서 판사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초로 판단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냐.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무죄가 나온 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사실 이번 사안은 저는 그 선고문을 보고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김지은 씨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원래 판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다 맥락을 보는데 이게 자꾸 피해자다움이라는 얘기를 해서 여성단체 쪽에서 네. 불편해합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는 나는 그냥 와인바를 간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순두부찌개 간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것도 그렇고 나는 그래도 안희정 지사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그랬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술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소위 말하는 그냥 서로 좋은 관계에서 성관계를 했다 나중에 여성이 탁 돌아섰어요. 네. 이렇게 주장하면 다 처벌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남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성범죄에서 여자도 처벌해요. 그 반대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반대로 돌려놓고 이게 지금 가해자가 여성이었다면 지금 저런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저는 지금 다소 이 재판부의 판단을 가지고 저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다소 좀 우려스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네. 자, 민주당 정춘석 의견의 입장을 볼까요? 네. 방금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김지은 씨에게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전형적인 피해자상,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걸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는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백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단체 주장은 성폭행 당한 사람은 그러면 가서 피해자답게 뭐 밤새 울고 술 마시고 친구한테 나 죽을 거야 호소해야만 하는 거냐. 성폭행 당한 사람이 당당하게 미용실 갔는데 그걸로 가지고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제 김지은 씨가 이건 김지은 씨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말 그냥 뭐 안희정 지사와 그 성폭행이 아닌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판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하려면 판단의 주체가 그 판단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이 없이 그냥 판사가 그랬을 수도 있겠네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게 법입니까? 알겠습니다. 법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하시죠.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법은. 과거에 옛날에는 이제 성폭행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만 성범죄를 인정을 했는데 네. 최근에 요즘에 그 얘기 나오죠. No means no rule이라는 얘기 네. 나오죠. 그러니까 비동의 가늠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동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는 건 다 성폭행이다. 최근에 법원의 판단은 거의 그쪽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단순한 약간의 물리력 행사나 협박도 이래서 나 죽어버릴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가 여자한테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성관계 해줘. 그것도 협박으로 봅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는 폭행 협박을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미스 노 룰스를 법원에 채택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지금도 입법이 네, 그렇습니다. 입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입법을 한다면 소위 말해 형법 297조에서 저항할 수 없는이라는 개념만 빼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한 번 더 여쭤보고요.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의 입장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위, 그러니까 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사람인데 성관계 후에 음식점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으로 이렇게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자유로운 관계가 이어졌다고 보느냐, 처벌할 수 없느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그 행동이 그러면 아까 뭐 피해자다움도 얘기했지만 네. 김지은 씨 행동이
뭐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피해를 당한 이후의 행동의 변화가 특별히 피해자가 느끼는 보통의 일반적인 피해자가 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네. 뭐 백성원 변호사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해장국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네. 뭐 순두부집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심부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행동들은 네.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김지은 씨가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입장에서는 김지은 씨가 뭐 그 상하 관계, 즉 도지사와 그 당시 이제 수행 비서의 관계 속에서 본인의 그 일과 이 일을 분리해서 봤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그렇게 피해자다움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이렇게 백소연 변호사 얘기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문제에서 정황만 가지고 정황을 보고도 물론 판단할 수 있지만. 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지은 씨가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일반화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화된 내용을 따라서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특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자체나 캐릭터 네. 자체가 본인은 그거하고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 그나 하나의 케이스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부분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걸 정황 증거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No means no rule만 시간 때문에요. 저 제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상 뭐 이렇게 뭐 협박이 없었다면, 폭행이 없었다면 이 여성이 특별하게 난 뭐 안 하고 싶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도 처벌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분명히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이라는 두 가지 얘기가 지금 저 판결문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거부 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이 없어도 처벌을 하자라는 게 no means no rule인데요. 네. 이제 저기서 그럼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그냥 말만 하면 끝인가요? 말을 하고 아무 저항도 없이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걸 부동의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런 과정에서 여성이 관계를 하기 싫다고 네. 했는데 만약에 재판정에서 네. 남성이 여성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관계를 가졌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거기서 보통은 이제 남자가 뭔가 이제 성관계를 억지로 가지려다 보면 약간의 물리력 행사나 네. 약간의 이제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없이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건 동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개연성도 있어요. 여성이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이 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적 없는데요. 이제 거의 100%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겠죠. 그럼 재판부는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로 판단합니까? 두 사람 말이 다르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 노민스 노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치 이게 남녀 대결 뭐 이런 네, 쪽으로 네. 가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는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많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의 판단도 굉장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성범죄는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큰 숲을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무작정 이런 걸 다 처벌해야 되면 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네. 상하관계고 본인이 계속 그 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행비서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느낌에 그러니까 네. 즉 심정적으로 그게 좋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원에 좀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또는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법원에서 활용할지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시기는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것도 혹시 위계가 작용했던 거 아니냐라는 우려인데요. 네,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진관 보겠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결국 진에어 면허 취소할지 안 할지 취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일자리 문제가 회사를 없애버리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지난 6개월 동안 대한항공 총수 일가 누구도 지금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진에어 허가 취소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별난 가족을 소유만 하도록 경영해서 떼놓는 일이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사실 지금 진에어 면허 취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생각은 이미 들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대한항공에서 진에어 측에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걸 낸 걸 좀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네. 총수일가 다 손떼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시행이 되는지. 조현아 부사장도 어느 순간 돌아왔잖아요. 그때.
그거를 국민들이 지켜봐야 눈을 한다. 뜨고 지켜봐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정말 엄격하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이거 있잖아요. 제도 네. 이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일부에서 그게 뭐 기업의 운영에 또는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방안을 통동원해서 기업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